안녕하세요, 호주 아저씨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덕분일까요? 인원이 한 명 빠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책을 읽다가 좀 재밌는 많이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이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좀 얻게 돼서 이 부분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제 생각을 같이 지금 제가 가지는 생각을 같이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려고 해요. 누구나 다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는 동안에 이번에는 도 건반을 누르고 다음에 미를 누르고 뭐 솔을 누르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연주를 하게 되면 결국 좋은 연주가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미용을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제가 머리에서 이제 고객님이 커트를 할 때 지금은 여기는 90도로 자르고 다음번에 여기는 60도로 자르고 다음번에 여기는 70도로 자르고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해서 계산을 해가면서 커트를 하게 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행동들이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생각을 했었을 때 완성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그게 되려 그러면 이제 몸의 하드웨어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 몸에서 완전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순간까지 연습이 필요하고 그걸 몸에서 완전히 체화시켜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이제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4단계입니다. 무의식적인 무능력, 두 번째 의식적인 무능력, 세 번째 의식적인 능력, 네 번째 무의식적인 능력. 무의식적인 무능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은 내가 이거를 못하는구나,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의식을 하고 난 뒤에 여전히 학습이 되지 않고 있으면 의식은 있지만 내 하드웨어, 내 몸은 무능력한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 무능력한 상태에서 그걸 계속 의식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의식을 가진 무능력 상태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의식을 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커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제 연습을 해온 그 과정들이 몸의 체화가 서서히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연습 시간을 늘리고 트레이닝 시간을 늘려서 계속해서 똑같은 커트 스타일들, 각도에 대한 이해, 빗질에 대한 이해,
뭐 드라이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의식을 하게 되지 않은,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의 그 능력이 표출이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미용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28년 차 정도 됐는데, 어떤 고객님들이 어떤 하나의 스타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스타일 상담을 하고 그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지 않고 제가 그 스타일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정도까지 오게 된 거죠.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데 28년이 걸린 거예요. 시간에 대한 보상, 저는 2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미용을 하는 시간을 보내오면서 살아왔고, 그 결과로 지금의 능력치를 얻게 된 겁니다. 얼만큼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또 영상을 하나 봤지만, 조 단위의 부자가 된 이제 그랜트 카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년, 40년 이런 보상의 시간이 올 때까지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라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최종의 목적지까지 다다를 때까지의 그 시간은 무수히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의 무수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내고 바꿔나가고 성취하고 또 다시 전투적으로 고생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묵묵히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그것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목표를 세울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행 모드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시간을 목적지에 이르는 데 필요한 과정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고, 가령 에베레스트 산 등반을 목표로 할 때 산 정상에 오르는 순간만 생각한다면 현재의 성공 메커니즘을 억누르게 된다. 여행을 할 때는 여행의 각 단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의 시간에는 순간의 여정에 집중하고 최종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가끔씩으로 제한해야 한다. 시각화 훈련이 끝나면 그 뒤로는 다시 여행 모드로 들어가고 최종 목표는 무의식이나 성공 메커니즘에 맡겨둔다. 그러면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공 메커니즘이 이끌어줄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과정에 몰두하라. 제가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 번씩 언급을 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이뤄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은 굉장히 무료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을 거고 짜증날 때도 있을 거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잃어버리고 나면 결코 그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없겠죠. 또 하루하루 새로운 습관들,
이미 들어져 있던 습관들 중에서도 그 습관을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로 하루하루를 수정하고 그것을 다시 익숙해지게끔 여행 모드로 돌아가서 제가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해요. 한 1년 동안 손가락에 꼽을 만큼의 몇몇 날짜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운동을 해오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제 몸무게라든가 그리고 제가 바라는 기초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쯤 됐으면 이만큼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 안 되네. 그만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조금 더 해야 되는구나. 아직 조금 더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시간이 되면 짐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고 체력을 높이기 위한 운동 방법들을 또다시 찾아보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내가 봤었던 그 어떤 한 부분의 분살이 없어졌네? 오늘은 배가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이네? 이래서 밤에는 될 수 있으면 자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무언가를 먹으면 다음날 아침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결제하게 되고 먹어야 될 시간과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 루틴에 약간의 좀 변화를 주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해본 끝에 살짝 좀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오전 시간에 한 4시간 넘게 제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1년 넘게 이제 1년이 넘어가면 이제 이 정도로 계속 채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조금씩 수정도 하고 조금 더 나은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까지 습관을 들여서 지금 계속 이제 해오고 있는데